그건 제가 안고 가야 될 과제고 그것과 전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직진해서 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휘 기자입니다. 자, 오늘 취재중 진담 녹화가 있는데요. 오늘은 전주시 노송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전주시 노송광장은 어디냐면요. 전주의 중심, 바로 전주시청 청사가 있는 곳입니다. 자, 오늘 취재중 진담에서 만날 분은 누구냐면요. 민선 8기 이끌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과 굵직굵직한 전주의 현안, 개발, 앞으로의 발전 대책 등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구독자, 애청자분들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게 전주시청 1층 로비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계절이 좀 가을 막바지면서 좀 쌀쌀하긴 한데 1층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좀 훈짐이 돈다고 해야 될까요? 좀 따스함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층에는 함께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의자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휴식도 취하고 정을 나누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3층 우범기 시장이 집무하고 있는 집무실이 있는 3층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집무실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시장님, 휘 기자였습니다. 와,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찾아주셔서.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침이라 안 그럴 텐데요. 좀 여기를 좀 둘러보면요, 네, 시장님. 네. 제가 이제 민선 6기 때 7기, 뭐 전에도 이제 출입을 몇 차례 했었는데 네. 시 출입 기자로 네. 공간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떻게 보면 심플해지고 단순해졌지요. 공간도 좀 좁아졌고 일이라는 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무실 자체가 뭐 커야 될 필요는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네, 현장이 중요하다.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일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죠. 첫 번째 주제인데요. 집무실에서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전주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전주를 바꾸시겠습니까? 전주는 바꿀 수 있고요.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주 시민의 열망 자체가 이제는 좀 바꿔보자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로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전주시가 변해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 전주에 지킬 것은 무엇이고 바꿀 것은 무엇입니까? 보시면 우리 전주가 문화라든지 예술 그리고 체육 관광뿐만 아니라 역사라는 측면 그리고 종교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자산을 그동안은 단순히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는데 약간 급급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자산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게 산업화가 되고 관광 자원이 돼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과감하게 제대로 바꿔놔야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바라봤을 때 2020년도에 전주의 전통은 뭐다 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된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의 방향성이 민선 8기 들어와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바꾸시고 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종합경기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고, 그리고 거기에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도 마이스 산업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컨벤션 규모도 기존의 계획은 너무 작았고, 호텔도 너무 고급 호텔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거는 시민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 지금 뭐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대로 된 컨벤션, 그리고 5성급 이상의 호텔, 제대로 된 백화점, 우리 전주 시민이 굳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도 백화점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이 세 가지 시설 자체는 들어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도 항상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늘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해보지 않고 반대가 무서워서 일을 안 하는 거는 행정이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일단 저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다면 다시 그 부작용을 풀어나가는 방식의 행정이 돼야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지,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시작을 안 하면 그 도시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전주 전북이 그런 정체 과정을 겪어왔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뭐 세월호 분향소 철거 뭐 이런 것들의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있으면서 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갈등 또 소통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이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는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단순히 반대가 무서워서 소통하다가 세월 다 가가지고 전주는 못 바꾼다고 봅니다. 현재 많은 이제 시민들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브로커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휘말린 우범기 전주시장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우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는데,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받거나 제가 제안을 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거 충분히 얘기 드렸습니다. 녹음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관련된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당원 자격 리스크에 대해서 일단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했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조만간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건 제가 안고 가야 될 과제고, 그것과 전주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게 가야죠. 전주를 진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7,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한 4, 50년 만에 산업화에 뒤처지다 보니까 요즘 어떤 전통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지만 첨단에 대한 얘기가 없고, 사람들, 젊은이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전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고 있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업을 통한, 일자리를 통한 강한 경제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우리 위상을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문화산업 쪽에 대한 질문을 전라감영에 와서 안 할 수가 없어요. 후백제 수도였고 조선 왕조의 뿌리였기 때문에 이런 왕의 기운을 되살리는
측면에서 지금 왕의 공원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후백제의 어떤 제대로 된 고도 지정도 받고 그를 통해서 후백제의 어떤 왕궁이나 성곽이나 후백제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복원해내는 이제 방식, 그렇게 가려면 수많은 학술대회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리 오목대, 이목대, 경기전, 전라감영, 그리고 이 전주 부성 이런 부분까지를 보면은 조선시대를 활용해서 충분히 전통, 역사를 만들어내면서 아울러서 이를 관광 쪽에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그 부분을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4년 내가 아니라 10년, 20년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림을 좀 그려놔야 되겠다. 특히 한옥마을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지켜나가고 보존하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한옥마을에서 현대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래야만이 그 한옥마을이 미래에도 지속 가능하게 유지될 것이다. 집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지켜가지고 사람이 떠나면 의미 없는 한옥마을이 되는 거고, 지켜나가야 될 가치, 정체성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하고 또 미래 세대가 즐기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위해서 뭘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백만도시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사실은 외곽도 넓어져야 되고 거기에 사는 적정한 사람이 있어야 도시가 발전하는 거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 저는 전통적 가치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상생 협약의 물꼬를 좀 틔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장으로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완주하고 전주는 교통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관광이라는 문제, 산업이라는 측면의 문제, 모든 면에서 상생을 해 나갈 때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전주나 완주가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기업 유치는 완주군 쪽이 유리하지요. 그렇지만 또 기업이 와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나 R&D 측면에서 보면 또 전주가 같이 가야 완주도 전주도 동시에 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통합은 저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렇게 전략적으로 너무 서둘러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또 완주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갔지만 또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상생해서 발전하는 거를 안 할 수는 없다.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대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개발주의자다, 개발론자다 이런 말 많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3, 40년 만에 전주가 산업화에 뒤처져서 낙후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집기 위해서는 개발이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사실 한 부분이 있는 거고, 제가 개발 쪽을 강조를 했던 이유는 그동안 현재 전주시의 상황은 지나치게 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그 틀은 저는 깨야 된다. 뭐 개별 현안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개발의 핵심 키워드가 아무튼 전주 종합경기장 외에도 대한방직 터 개발입니다. 대한방직 터 개발이 민간 사업자 개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 사업자 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아니고 당초에 전주시나 전북도가 땅을 사는 게 가장 바람직했겠으나 현실은 이미 그렇게 되돌리기에는 저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민간 개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해서 적정하게 환수하는 부분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상공인들이 좀 반대도 하고 그러시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대형 전주에서 공사를 하는데 전주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어느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틀,
이런 틀이 만들어져야 이제 개발이 속도를 붙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더라도 굉장히 그렇게 빠르게는 못 갑니다. 행정이라는 게 절차가 많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면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신속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를 위한 기간, 재정 확보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뭐 필요하면 저는 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길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림을 크고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주의 큰 꿈이고, 그래야 20, 30년 후에 다시 전주가 옛날에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4년이면 그림 그리는 데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림이 제대로 그려져야 정말 제대로 앞으로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게 무서워서 그림 그리다 말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20, 30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 아니냐. 네, 그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요. 아니, 뜨겁긴 해요. 산업단지 조성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특화된 산업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육성하시겠어요? 보시면 지금 현재 26년에 완공되는 국가 탄소산업단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전주 스스로 그런 산업단지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산업단지 만들 때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지금 용역을 통해 가지고 몇 군데 지금 산업단지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산업단지도 만드는데 절차상 한 5, 6년 걸려요. 네. 제 임기하고는 관계없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왜? 지금 전주시장이 저 민간 기업에 대기업에도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만나러 못 가요. 왜? 우리 전주에 투자해달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땅이 없어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답답해요. 5년간 기업 5개 유치를 해서 우리 아들, 딸 보고 전주에 살아라? 얘기 못하죠. 전주 자체의 산업단지 지금 몇 개 정도는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산업의 입지 조건에 대해서, 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핵심 산업 육성이 탄소, 수소, 드론이 3대 산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하고 이제 보시면 IT도 가능성이 없는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아예 어떻게 보면 추진을 안 했던 거고. 그래서 드론을 포함한 미래 쪽 충분히 저는 가능하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하고 수소를 엮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전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새만금이라고 하는 데에서 풍력이나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고, 익산 식품 클러스터를 거쳐서 완주 현대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활용까지 하는 그런 여건이 돼 있는 데는 사실 전북이 굉장히 좋아요. 이 안에서 전주가 할 역할은 크게 보면 인력 양성과 R&D 측면에서 전주에 있는 대학과 충분히 협업을 통해서 이 역할을 전주가 해내게 되면 소위 말해서 새만금, 익산, 완주, 전주를 잇는 미래 정말 에너지 산업, 소위 말해서 탄소 중립 시대를 극복해낼 수 있는, 기후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충분히 꽃피울 수 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원샷이 어디죠? 피기자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보시는 분들, 시민들도 이 소통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시민들에게 이제 인사 말씀 하시죠. 시민 여러분은 위대하고 현명합니다. 이 땅 전주를 1000년 동안 자랑스럽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땅 전주를 지키고 사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손주, 손녀가 전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 전주 시민 여러분을 믿고 우리 전주시는 20, 30년 후에 다시 당당했던 천년 전주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 직진해서 갈 것입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올 겨울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하세요, 박수. 아, 네, 오늘 휘 기자하고 또 우범기 전주시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시장님이 꿈꾸던 그림 구체화하는 행정 절차가 좀 잘 진행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취재중 진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장님의 생각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도시 육성 프로젝트 잘 이루시고요. 경쟁력 활성화되는 전주도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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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